1912년 5월 순종에게 양해하고 덕수궁에 머물고 있던 고종은 회갑을 맞이하던 해에 늦둥이 딸을 얻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입니다. 그녀는 1907년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 강제 퇴위를 당한 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고종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었던 소중한 존재였죠.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 꽃길만 걸었을 것 같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했던 덕혜옹주. 오늘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고종 황제의 늦둥이 딸. 오후 7시 55분에 양춘기가 여자아이를 탄생하였다. 8시 20분에 태왕전하가 복력당해 납시였다.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이었던 덕수궁 찬시실 일기에는 덕혜옹주가 태어났을 때 고종이 직접 그곳을 찾았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칠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난 당일에 옹주와 산모를 찾아간 고종의 방문은 당시 정말 이례적인 것이었는데요. 사실 그즈음 일제의 손에 왕위를 빼앗기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던 고종에게 덕혜옹주의 탄생은 한 줄기 빛과 같았고, 고종은 이렇게 소중한 자신의 늦둥이 딸을 자신의 거처인 함령전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게 하며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고자 했을 정도로 덕혜옹주에게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1916년 4월 고종은 덕수궁 중명당에 5살 난 늦둥이 딸을 위한 유치원을 만들었고, 옹주가 외롭지 않게 동년배의 친구들과 함께 이 유치원을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옹주가 놀다가 다칠까봐 중명당 건물 바깥에 둥근 홈을 파서 난간을 만들었고, 이후에는 고종이 친히 덕혜옹주의 유치원 입학식까지 참석했다고 하니 아버지인 고종은 덕혜옹주만 생각하는 딸바보이였던 것 같습니다. 불행의 시작. 그러나 두 부녀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승하하면서 덕혜옹주의 큰 버팀목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겨우 8살이었던 옹주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고종의 3년상이 끝난 후 10살이 된 덕혜옹주. 일제는 그녀가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의미로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압적인 일본식 교육을 시키려고 했고, 그 결과 덕혜옹주는 일본인이 세운 일출소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일본인 학교에 입학하면서 복력다 아기씨라고 불렸던 옹주는 덕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하지만 덕혜옹주의 불행은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덕혜옹주의 오빠인 영친왕에게 그랬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14살의 어린 소녀를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낯선 이국 땅인 일본에 강제로 보내버리게 되죠. 항상 불안에 떨었던 일본 유학생활. 1925년 3월 30일 덕혜옹주는 일본 도쿄에 도착해 잠시 오빠 영친왕과 그의 부인인 이방제 여사가 거처하는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덕혜옹주가 도착한 날 밤 그의 침대 곁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조용히 잠든 앳된 얼굴에는 애수가 서려 있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당시를 기억하는 이방제 여사의 기록에 의하면 덕혜옹주가 일본이라는 낯선 환경을 힘들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덕혜옹주가 영친왕의 집에서 여자학습원에 늘 보온병을 들고 다녔는데, 이를 궁금해한 학교 친구들이 그 이유를 묻자 독살을 피하기 위해서 라고 대답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일제에 의해 독살당했기 때문에 자신도 언제 독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 것인데요. 항상 주위를 경계하며 타국에서 불안하게 살았을 덕혜옹주를 생각하니 그녀의 힘든 일본 생활이 조금이라도 짐작이 갑니다. 비극적인 정략결혼. 1931년 5월 8일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덕혜옹주가 대마도 백작 소 다케유키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일본인 여자와 결혼한 영친왕과 같이 일제에 의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분노한 민심을 의식하여 덕혜옹주의 결혼사진에서 신랑의 얼굴을 삭제해 기사를 내보냈고, 또 사람들 사이에는 덕혜옹주의 남편이 애꾸 눈에 키가 작은 못생긴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에 공개된 남편 소 다케유키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훈남이었고 동경대 영문학과를 나온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난 후 둘 사이에서 딸 정혜가 태어나게 되었고 덕혜옹주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듯 했죠.
했죠. 하지만 일본에 의해 나라와 아버지를 잃은 옹주로서 겪은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탓일까요? 덕혜옹주는 결혼 후 정신이 분열되는 조현병을 판단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편인 소 다케유키가 집에서 간병했지만 병세가 더욱 심각해진 덕혜옹주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게 되면서 일본의 새로운 헌법에 의해 소 다케유키는 귀족 신분을 잃게 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자 덕혜옹주의 법적 보호자였던 영친왕과 합의해 그녀와 이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1956년 덕혜옹주의 딸 정혜가 실종되고 얼마 후 죽은 채로 발견되면서 덕혜옹주는 큰 시리에 빠지게 되고 그녀의 병세는 더욱 심해지게 되었죠. 일본에 의해 나라와 아버지를 잃고 남편과 이혼한 후 그 과정에서 자식까지 떠나보낸 망국의 옹주에게 다가온 이 가혹한 운명은 어느 누구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온 덕혜옹주. 1945년 해방 이후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덕혜옹주는 어린 시절을 보낸 고국으로 가길 원했다고 합니다. 이 무렵 서울신문의 김우란 기자가 덕혜옹주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귀국을 위해 백방 노력했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제국 황실의 존재가 어수선한 전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녀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2년 1월 26일 마침내 덕혜옹주는 3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여쁘고 귀여웠던 소녀가 정신질환을 앓는 불쌍한 여인으로 변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요. 당시 언론에서는 구중궁궐의 금지 오겹으로 자라나 산천이 낯선 외국으로 끌려간 데다 일본인과 뜻하지 않는 강제 결혼을 하게 되자 모든 것이 구슬프고 무서워 세상살이를 체념하고 살려다가 심한 고민 끝에 정신병자가 되었다라고 그녀의 아픔을 대신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덕혜옹주는 귀국 후에 정신병 치료를 받게 되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그녀가 세상과 작별할 때까지 창덕궁 낙선제에서 남은 삶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방자 여사 또한 일본에서 귀국해 낙선제에서 덕혜옹주와 함께 머물며 서로의 상처를 다독여 주게 되는데요. 결국 1989년 4월 21일 덕혜옹주는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9일 뒤인 4월 30일 덕혜옹주의 뒤를 따라가듯이 이방자 여사도 생을 마감하게 되죠. 스물탱이! 꿈에 그리던 조국에 돌아온 후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불우한 삶을 보냈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그녀의 병세가 잠시 호전되었을 때 남긴 한 장의 낙서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살고 싶어요.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나는 빚어나가 보고 싶어요. 이구씨가 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저물어 갔던 대한제국의 쓸쓸한 모습처럼 굴곡진 삶을 살다 간 덕혜옹주. 이젠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